어둠이 짙게 깔린다.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온 세상이 점적에 잠긴 그때 여러분을 한국의 어둠에 초대합니다. 이곳은 한국의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이 모인 곳입니다. 오늘 밤 저와 함께 빛이 닿지 않는 골목과 과거의 속삭임이 여전히 들리는 그곳으로 떠나보실까요? 등골이 오싹해지는 바람과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낯선 시선을 견딜 준비가 되셨나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허브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 이후로 여러분은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불을 끄고 편히 앉아 두려움의 세계로 빠져들 준비가 되셨다면 한국의 어둠과 함께 그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한 손에 캔리츠를 들고 밤바닥 나왔다. 도로와 해변을 연결하는 콘크리트 계단에 앉아 바다에서 걸어오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파도 소리가 반복되는 어두운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채널솔에서 지긋지긋했던 일들도 있고 해서 괜히 센치한 직업으로 생활에 잠겨 있었다. 그때 차도에 밀린 건지 저 멀리 시꺼먼 덩어리 같은 곳이 밀려 들어왔다. 커다란 생선처럼 보여서 가벼운 마음으로 그 거뭇한 덩어리에 다가가 보았다. 자닷바람에 섞인 썩은 내가 나서 이상이 찌푸러졌지만 개의치 않고 그곳을 향해 걸어봤고 난 곧 그 정체를 되달았다. 입사체였다. 그것도 아주 썩어 분들어져 온갖 것들이 다 달라붙어 있는. 경찰을 불러와야 할까? 아니야, 우선 민박집에 알리는 게 좋을 것 같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휴대폰이 보급될 시절이 아니었다. 생전 처음 와보는 동네였고 공중전화가 어디 있는지 파악되지 않는 해안가였기 때문에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망설이고 있었다. 근데 그 순간 익사체가 일어섰다. 움직일 리가 없는 익사체가 느린 속도 온몸에서 뚝뚝 알 수 없는 액체를 흘리면서 내가 있는 곳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감히 콩알만해지는 느낌이었다. 갈갈 돌려오는 다리에 힘이 풀려 나는 모래사장에 주저앉고 말았다. 가로등에 비춰지는 익사체는 여기저기 썩은 고기 조각이나 자멸 생물 같은 것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그쯤엔 개나 새우도 떨어졌던 것 같다. 가장 선명하게 기억에 남았던 곳은 모래 위를 퍼덕이는 작은 물고기였다. 이윽고 익사체는 바로 내 앞에 멈춰섰다. 패닉으로 움직일 수도 없는 나의 입을 미끌미끌한 손가락으로 강제로 밀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드문드문 남아있는 끈적끈적한 머리통을 내 입속으로 밀어넣기 시작했다.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는지 모르지만 머리뿐만 아니라 어깨와 팔까지도 내 입속으로 들어왔다. 서늘한 감촉이 목구멍을 통과하여 뱃속으로 모여드는 것이 느껴졌다. 때때로 단단한 것이 지나가는 느낌이 났지만 나는 그것이 뼈가 아니라 익사체가 달고 있던 갑각류의 한 종류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와중에도 악취에 대한 기억이 없는 걸 보면 불포로 호흡을 멈추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익사체는 분리법칙을 무시하고 주룩주룩 내 입속으로 들어갔다. 프리킥까지 들어갔을 때 나는 문득 정신을 차렸다. 일단 마구 몸부림쳤다. 참다시 기억나는 것은 그 익사체의 내교의 감촉이었다. 뼈다운 뼈도 없이 두부 같던 감촉. 그때 그제야 호우들한 것이 엄청난 썩은 내가 풍겨왔다. 입을 다물고 싶었지만 담을 수가 없었다. 혀떠다지 움직이면서 비묘하게 시큼한 맛이 났다. 그렇게 언제까지 몸부림쳤던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어느새부터인가 내 기억은 절단된 필름처럼 쭉 끊기고 말았다. 아마도 기절하지 않았을까 싶다. 의식을 되찾았을 때 나의 온몸은 얼음장 같았다. 모래사장에서 일어나 머릿속이 정리되기를 기다리면서 한동안 너만 있었다. 저희의 그 익사체는 없었다.
해변에는 익사체에서 툭툭 떨어지던 고기 조각도 생물체도 그 옷돈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꿈이었을까? 하지만 그 세세나 감촉은 선명하고 감열이 남아있었다. 속이 메스메스거려 나는 그 자리에서 속을 개원했다. 아무리 꿈이었다 할지라도 그 경험은 견디기 힘든 불쾌한 장면이었다. 민박집에서 대접받았던 요리를 남김없이 해변에 토해내고 눈물이 어린 눈으로 그 흔적을 바라보았다. 근데 나의 표사물 속에서 일부분이 움직이고 있었다. 아니, 일부분이 아니었다. 분들분들 무엇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그 시큼한 냄새를 참아가며 얼굴을 가까이 하여 그것을 보았다. 그건 뇌액이 범벅된 몇 마리의 객관부였다. 내가 기절한 사이에 객관부가 입으로 들어봤다. 아니면 익사체가 내 입에 들어갔던 게 현실이고 익사체에 달려있던 객관부가 그 속에 남아있던 거. 몇 대의 불쾌감이 나를 관철했다. 더 이상 토할 것이 없는데도 나는 계속해서 석을 개원했다. 정말 내장을 다 뱉어낼 정도로 개원했다. 가능한 창자를 몽땅 다 꺼내서 흐르는 물에 씻어내고 싶은 기분이었다. 그때 갑자기 전등불빛이 나를 비추었다. 그리고 누군가 걱정스럽다는 듯 주저앉은 내게 말을 걸었다. 민박지의 사장님이었다. 자네 산책을 나간 후 돌아오지 않는 내가 걱정이 되어 찾으러 나왔다고 했다. 나는 그런 사장님을 붙잡고 울면서 지금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하면서도 2번 정도 더 속을 개원했다. 그런데 사장님은 그런 내 이야기에도 별다른 반응도 없이 날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이 괜스레 무서웠던 내가 의식적으로 그의 눈을 피했다. 잠깐의 침묵이 흐르고 그가 날 구축하려 어깨에 손을 올렸고 난 순간 움찔하였으나 이미 온몸에 힘이 다 빠져있는 상태여서 어쩔 수 없이 그에게 몸을 맡겼다. 그렇게 사장님께 부축을 받고 민박집으로 돌아왔다. 그 무렵에는 나도 이미 침착을 찾았었다. 욕실에서 나와보니 사장님이 연락을 취한 건지 2명의 경찰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경찰관들에게 해변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지만 그다지 믿는 기색이 아니었다. 경찰청에서도 이미 해변 쪽을 확진해 보았지만 토사물 이외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고 했다. 일단 잠이 짙었기 때문에 경찰관들은 돌아갔고 나도 잠을 청했다. 비정상적인 체험을 하고 난 후라 잘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지만 체력 소모를 해서 그런지 뜻밖에도 죽은 듯이 잠이 들었다. 다음 날 걱정스러워 보이는 사장님에게 아침밥은 저리진 않아달라고 부탁했다. 먹어도 위가 닫아들일 것 같지 않았으니까. 나는 다시 한번 경찰 측과 현장을 확인하러 받았지만 익사체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 그리고 밝은 아침에 모래사장을 성에 어젯밤의 기억에 착신이 없었다. 객관부는 얼마든지 있기 마련이었고 결국 사건은 내가 난치한 나머지 해변에서 환각을 본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어제의 모든 건 한가되었고 내가 템리츠를 마셨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어떻게든 빨리 일을 처리하고 돌아가려는 경찰의 태도가 역겨웠지만 나는 경찰의 태도에 불만을 제기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결국 나는 그대로 그 마을을 떠났다. 지금도 가끔 떠올린다. 나는 어떻게든 제정신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똑같은 일을 한 번 더 겪게 된다면 그땐 견딜 수 없을 것 같다. 그 후로는 바닷가에 접근하지 않는다. 찝찝한 바닷바람만 맞아도 그날의 지옥이 되살아나니까.
자네의 생선은 기대도 되지 않는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일을 볼 때도 언제나 편안하다. 제 감각과 섞여 나오는 것은 아닐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이 이야기의 비밀이나 숨겨진 의미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한국의 어둠이 준비한 이야기들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소름 돋는 이 이야기를 친구들과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주세요. 저는 한국의 어둠,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